2026년 4월 17일. 이 날짜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만기일이 와도 은행에서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게 거의 관행처럼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끝납니다. 만기일에 수억 원의 원금을 한꺼번에 다 갚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야 하는 아주 무거운 상황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누가 예외이고 임차인은 어떻게 보호되는지, 그리고 다주택자라면 지금 당장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2026 가계부채 관리 방안 4부작 시리즈의 첫 번째 편입니다. 앞으로 1주택자 대출 한도 차등, 스트레스 DSR 강화,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편이 차례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본인이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이번 대책의 출발점에는 아주 강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을 과감하게 끊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의 진단은 단순합니다. 대출이라는 지렛대, 즉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 수요가 끊임없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시장을 자극하고 있고, 이것이 가계부채 누적과 자금 쏠림이라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겁니다. 수치로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89% 수준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숫자입니다. 정부는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2025년 실적인 1.7%보다 더 강화한 1.5%로 설정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디딤돌과 버팀목 같은 정책대출 비중도 30%대에서 20%대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갑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한도 조정이 아니라 시중의 돈이 부동산 대신 기업과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도록 강제하는 국가 차원의 체질 개선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규제 카드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낸 칼이 바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금지입니다. 가장 큰 효과를 가장 빨리 낼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소재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은 2026년 4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불어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키워드가 4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입니다. 주택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2채 이상 보유한 개인, 그리고 임대사업자 개인과 법인 모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그리고 별도로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 열지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아파트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트 담보대출에만 적용됩니다. 네 번째는 만기 연장 불허입니다. 신규 대출이 아니라 기존 대출의 만기를 늘려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겁니다. 이 4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지면 만기일에 원금 전액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자만 내면서 버티던 갭투자식 운용은 이 조항 하나로 사실상 종료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 취급은 이미 6.27 대책에서 막혔고, 임대사업자 신규 취급도 9.7 대책에서 막혀 있었습니다. 이번 4.17 조치는 그 조이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행 시점에 한 가지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발표일인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일 직전인 4월 16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주담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만기 연장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즉, 4월 16일까지 만기가 잡힌 분들은 종전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내가 2채 가지고 있긴 한데 사정이 좀 복잡하다. 이런 분들을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 여부를 따질 때 아래 항목은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됩니다. 하나, 매도 계약이 이미 체결된 주택입니다. 실질적으로 곧 처분되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줍니다. 둘, 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주택입니다. 셋,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입니다. 넷,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입니다. 다섯,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직접 건설하고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 주택입니다. 여섯, 상속이나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입니다. 일곱,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인구감소 지역, 즉 관심 지역까지 포함한 해당 지역 소재 주택입니다. 이 중에서 한두 항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다주택자로 자동 분류돼서 대출이 막혀버리는 일이 없도록 은행 심사 전에 증빙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구감소 지역에 부모님 집이 있다거나 상속받은 시골주택이 한 채 더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외 케이스입니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임차인 보호 장치입니다. 다주택자 대출이 막혀버려서 집주인이 갑자기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사태를 정부도 분명히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2026년 4월 1일 발표일 기준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만기 연장이 허용됩니다.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도 그 기간만큼은 대출 만기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나가는 그 시점이 사실상 강제 매도 또는 전액 상환의 디데이가 됩니다. 세부 규정에는 2가지 미세 조정이 있습니다. 첫째, 시행일 전일인 4월 16일까지 체결되는 묵시적 갱신은 갱신 계약 종료일까지 인정됩니다. 둘째, 발표일로부터 4개월 이내, 즉 7월 31일까지 종료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갱신 종료일까지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 발표일 직전과 직후의 애매한 갱신 케이스도 임차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빠짐없이 챙겼다는 뜻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 금지의 진짜 노림수는 다주택자가 신속하게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물이 쏟아져 나와도 사줄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만들었습니다. 무주택자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관청에 신청을 접수하면 토지거래허 가제도상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해줍니다. 원래 토지거래허 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허가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본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유예 조치 덕분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그대로 매수해도 그 임차인의 계약 종료일까지는 본인이 입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수자는 집을 살 수 있고 임차인은 쫓겨나지 않고 다주택자는 매물을 처분할 수 있는 3자 윈윈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더해 주택담보대출에 의무화되어 있는 전입 의무도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뒤까지 유예됩니다. 매수에서 임차인 잔여기간 거주, 그리고 매수자 입주로 이어지는 흐름이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설계된 셈입니다. 지금 다주택자 본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4월 17일을 기준으로 내 상황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분류하는 겁니다. 크게 4가지 케이스로 나눠봅니다. 첫째, 만기일이 4월 17일 이전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종전 규정으로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평소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둘째, 만기일이 4월 17일 이후이고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만 추가 연장이 됩니다. 그 날짜를 디데이로 잡고 매도 또는 상환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야 합니다. 셋째, 만기일이 4월 17일 이후이고 본인이 거주하거나 공실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가장 시급합니다. 만기일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즉시 매도해야 합니다. 넷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어린이집, 인구감소 지역, 상속주택 등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예외에 해당한다면 증빙을 미리 준비해서 다주택자 산정 제외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분류표에서 본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행동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룹입니다. 만기일이 가까울수록 매도 협상력은 떨어지고 급매로 던질수록 손실은 점점 커집니다. 표면적인 정책 설명을 넘어서 이번 조치가 만들어낼 시장 변화를 몇 가지 각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매물 공급 충격 시나리오입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물건은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4.17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담대 규모는 전 금융권 합산으로 약 4조 1천억 원, 약 1만 7천 가구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 연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만 약 2조 7천억 원, 1만 2천 가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매도 압력이 한꺼번에 풀리면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갭투자 시대 종료와 임대차 시장 변화입니다. 이자만 내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 모델은 만기 연장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작동했습니다. 그 전제가 사라지면 보유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서 갭투자 자체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신규 갭투자 수요가 줄어들면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를 위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시리즈 내편인 전세대출 DSR 적용편과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이 완성됩니다. 셋째, 무주택자 매수 기회의 비대칭성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무주택자에게 실거주 의무 유예라는 카드가 주어진 만큼 자금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는 제한된 시간 안에 매수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31일이라는 신청 마감이 있다는 점, 그리고 토지거래허 가구역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넷째, 리스크 경보입니다. 사업자 대출로의 우회도 차단됐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잘 부각되지 않은 함정 차단 장치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몰래주택을 매수하는 우회 경로가 적발되면 즉시 대출 회수는 물론 최대 10년 동안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 가계대출까지 포함해서 전부 금지됩니다. 사업자 대출로 갈아타서 만기 연장 금지를 피해가려는 시도는 이제 사실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닫기 전에 다주택자라면 아래 3가지는 오늘 안에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보유 주택 전체의 대출 만기일 정리입니다. 은행 앱이나 대출 계약서를 확인하셔서 4월 17일 전후를 기준으로 모든 대출을 분류해보세요. 둘째, 임차인 계약 종료일 정리입니다. 각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종료일을 달력에 표시하시고 디데이별로 매도 또는 상환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야 합니다. 셋째, 예외 사유 증빙 준비입니다. 상속, 인구감소 지역, 어린이집 등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등기부등본이나 고시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세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강조드리면 비거주 1주택자, 즉 살지 않는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에 대한 대출 규제가 곧 나온다는 보도가 일부 있었지만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은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식 해명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발표를 지켜봐야 하고 지금 섣불리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갭투자와 다주택 보유라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핵심 작동 방식 중 하나를 정조준한 강력한 제도 변화입니다. 4월 17일이라는 시행일은 단순한 행정 일정이 아니라 그동안 만기는 어떻게든 연장된다 는 암묵적 가정이 무너지는 분기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다주택자라면 4월 17일을 기준으로 내 만기일과 임차인 계약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무주택자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물 동향을 주시할 시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1주택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대출한도 차등, 즉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사업과 2억 차등한도 이야기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리즈 다음 편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